안녕하세요. 11월 20일 수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스 원딜 빠진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국 3대 지수 강한 상승세로 출발해서 사상 최고치 다시 갈아치우나 했더니 바로 비실비실 걷다가 꼬꾸라져 버렸네요. 나스닥은 좀 강했지만 반도체 지수는 급락세입니다. 다우가 102포인트 0.36%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약 보합세로 마감입니다. 나스닥이 0.24% 올랐지만 반도체 지수는 0.48% 내렸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57% 급락세입니다. 미국채 수익률 추가로 하락해서 장기물 위주로 좀 더 내렸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이 1.78%입니다. 달러 지수는 97.72로 올랐고 원달러 1168로 올랐고요. 원엔도 10.76으로 올랐고 위안달러 7.02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비교적 크게 하락했습니다. WTI 55불, 브렌트 60불 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유럽 지역 10월 자동차 신규 등록 통계가 발표됐는데 전년비 기준으로 영국이 6.7% 감소했고요. 독일 12.7% 증가, 프랑스 8.7% 증가 이런데 독일과 프랑스 이 증가된 수치도 전월값보다는 대략 반토막 난 값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 좋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9월 산업 신규 수주 전월비 1% 증가했고요. 그래서 미국 10월 건축 승인 건수, 건축 허가 건수 모두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고요. 주택 착공 건수는 예상보다 살짝 감소했지만 이전 값보다는 크게 증가한 값입니다. 레드북 소매 판매 전년비 4.1% 증가했는데 이것은 이전보다 감소한 값입니다. 쟁점 정리 몇 개 해보겠습니다. 페이스 원딜은 교착 상태에 빠져서 덜커덩거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팍스 비즈니스, CNBC, 로이터 이런 데 일제히 보도됐는데 팍스 비즈니스 사진 한번 보십시오. 기사 사진. 그 밑에 자세히 보시면 쟤들 지금도 협상 중 Still negotiating 이렇게 비꼬는 투로 말을 썼습니다. 10월 11일 날 합의되었다고 선언을 했는데 11월 중순에 사인한다고 하더니 아직도 Still negotiating 협상 중이라는 겁니다. 자, 저 사진은요, 화요일 날 캐비넷 미팅 on Tuesday. 화요일 날 캐비넷 미팅에서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공하고 딜이 없으면 관세 올린다는 거 다시 확인했습니다. 요지가 이렇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게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굿딜 아니면 노딜이고요. 노딜이면 관세 폭탄 더 큰 놈으로 갖다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공이 원하는 거 내줄 가능성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중공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딜 할 건지 또는 관세 얻어맞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목소리 제가 한번 옮겨드리겠습니다. China's going to have to make a deal that I like. 내가 원하는 딜을 중공은 해야만 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hina's going to have to make a deal that I like. If they don't, that's it. I'm very happy with China right now. 쟤들이 만약 합의를 안 한다면 꼭 그러라고 해 그럽니다. 나는 지금도 매우 좋다는 겁니다. 딜 없으면 관세 올리겠다는 겁니다. No deal, higher tariffs.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최근 미중 간에 지난 토요일 날 대표단들 전화 통화를 했을 거예요. 그게 일요일 날 신화통신에 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중공 측 반응은 나왔던 거고 미국 측 반응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제 트럼프 입에서 이렇게 바로 나왔다는 겁니다. 게리 콘이라는 이분이 작년 3월에 사임한 트럼프의 핵심 경제 참모였죠. NEC 국가경제위원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인터뷰하기를 합의가 없으면 12월 15일 관세 부과는 실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이때 이 인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는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다음부터는 말빨이 안 쓰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북공이든 이란이든 뭐 저기 터키든 여기저기서 미국한테 쭉 개기기 시작하면은 감당하기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내가 말하면 그대로 시행된다. 내 말은 실현된다. 이거를 심어주는 게 신용이라는 거죠. 이건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딜이 안 되면 미중 간 그 페이스 원 딜이 안 되면 관세는 분명히 더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문제겠죠. Could be signed before Christmas.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Could be signed before Christmas. 크리스마스 이전에 사인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11월 중 이 말은 반대 해석하면은 11월에 사인될 가능성이 이제 확실히 물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예. 11월에 사인될 가능성이 물 건너간 거는 100% 확실한데요. Could be signed before Christmas. 크리스마스 전에 사인될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이런 거죠. 예.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중공 그 광저우 난샤 지역에서 쟤들 말로는 전구 과기 대회이랍니다. 전구가 글로벌이라는 뜻이겠죠. 글로벌. 그러니까 이스트 테크 웨스트라는 일종의 전시회 박람회 이런 건데 여기에 핌코에 임원한 사람이 참석을 해갖고요. 그래서 그 CNBC에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CNBC가 그 기자단들 그 파견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막 그 인터뷰하고 있죠. 기자들 한참 바쁘니까. 그래서 그 스쿼크 박스인가 거기 나와서 말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 크리스마스 이전에 페이스 원들이 사인될 가능성을 기대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페이스 원들이 지금은 덜커덩거리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희망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핌코라는 회사는 이 핌코 임원이니까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채권을 사고 팔아서 돈을 잘 버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을 사고 판다는 것은 금리를 사고 판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금리 선물이나 금리 옵션 이런 분야에 대한 그 시장 의견은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착 상태인 페이스 원딜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파이널라이즈 마감되고 그 합의가 되고 사인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분이 제시하는 근거는 그 기사를 가만히 보니까 제가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1. 미국의 CEO들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가 이제는 미중 무역 전쟁 좀 끝내고 부분적으로 좀 끝장내고 해결의 앵커를 내리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트럼프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간 이견 해소를 위해서 더 노력할 것으로 자기는 본다는 겁니다. 2. 근거 2. 미중 간은 서로 보완적인 요소 너무 강해서 컴플리멘터리 협조하는 것이 좋다. 이건 일반론입니다. 일반론을 근거로 다시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거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 말 같지만 저는 완전히 100% 틀렸다. 빵점 주겠습니다. 예. 금융계 종사자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봅니다. 중공이 수십 년간 불공정 거래 행위와 공산당 주도 국가 자본주의에 기초한 패권 추구 행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지금 매우 강합니다.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 일치된 겁니다. 산업계에서는요, 특히 제조업계 중심으로 미국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중공한테 엄청 당했다고, 그래서 그 불만이 매우 크죠. 이 불만들이 여러 경로로 미 행정부에 계속 전달이 되어 온 겁니다. 수십 년간. 그걸 집대성해서 트럼프가 지금 대신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이런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공이 미국과 보완적이라는 것은 이 말은 맞습니다. 예, 맞는데 중공이 유일한 보완제는 아닙니다. 예? 보완제라는 것은 대체제 이런 뜻 아닙니까? 중공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중공의 대체국은 많습니다.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보완제로서의 중공은 비중이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딜이 미국민, 미국의 기업들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합의하겠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원칙, 굿딜 아니면 노딜이라는 이 원칙이 부당합니까? 오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간과하고 있는 이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이 원칙을 지금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원딜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은 중공의 변심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공의 변심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10월 11일 약속과 다른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리스마스 이전에 사인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가 일종의 뭐 최후 통첩 비슷하게 한 거 아닙니까? Take it or leave it. 예? 내가 말하는 딜을 받든가 아니면 관세 맞으라 이겁니다. 최후 통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공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공이 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딜을 선택할 가능성보다는 죽는 척 하면서 트럼프 바지가랑이 왔다 갔다 하는 척 하면서 시간만 끌 가능성, 예? 이게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크리스마스 이전에 사인될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나 사인되기 위해서는 중공이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중공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사인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헤지펀드들이 3분기에 중공 노출이 큰 기업들 매수 비중을 정대했다 뭐 이런 기사가 눈에 띄어서요. 당연히 이제 주목하게 됐는데 결론은 좀 실망스러운 기사였습니다. 3분기 시작할 때 그 비중이 2.7%였는데 4분기 시작할 때는 3.4%가 되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그 리포트를 기초로 CNBC가 조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 기사 사진 보시면은 중공 노출이 큰 기업들 그 리스트가 쭉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7%에서 3.4%, 3개월간 0.7% 더 늘었는데 이거 늘었는 겁니까? 찔끔 늘었는데 이 숫자만으로는요 분석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별 의미 없는 쓰레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전체 주식 비중이 얼마나 늘었는데 그 중에서 중공 노출 큰 기업에 늘어난 비중이 얼마나 이런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뭐 분석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돌아보면은 8월경에는 무역전쟁 긴장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요. 주가가 좀 깔아앉은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8월 말경에 중공이 꼬리를 내리는 듯한 그런 상황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 시간에 제목을 중공이 드디어 꼬리 내리는 것 같다고 이렇게 제목을 해서 분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0월 달 들어서 10일, 11일 미중 협상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그때는 긍정적 예상이 가능했었죠. 매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공 노출이 큰 회사로 거명된 기업 중에 인텔이나 퀄컴이나 엔비디아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거 모두 미국을 대표하는 그래서 세계를 대표하는 주력 IT 기업들인데 과연 미중 무역 전쟁 완화된다고 해서 비중을 늘렸겠습니까? 예. 당시 무역 전쟁과 상관없이 4분기에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4분기 들어서 사상 최고치 갱신할 거라고 여러 번 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요 5G, 4차 산업혁명 리딩 기업들인데 당연히 비중을 늘려야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보도에 혹해서 추격 매수하면은 단기에는 물릴 가능성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본인이 다른 확실한 투자 기준이 있던가 아니면 다른 확실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저는 뭐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파웰 회동의 쟁점이 지금 다시 확 드러났습니다. 트럼프가 트윗으로 추가 공개를 했습니다. 트윗을 한번 보시죠. 예. 여기서 트럼프 주장은, 어저께 트럼프하고 파웰하고 이렇게 만나서, 토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주장은 이겁니다. 미국 금리 should be lower than all others. 다른 나라라는 게 바로 독일을 염두에 둔, 또는 일본을 염두에 둔 이런 경쟁국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들보다 미국 금리가 더 낮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We are the US. 우리는 바로 미국이니까 왜 미국 금리가 더 높으냐 이런 겁니다. 트럼프 말은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위대한 미국인들이 이자를 더 내고 해야 되냐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너무 강해서 미국의 그 제조기업들 지금 그 망가지긴다, 상처 입고 있다, 그러니까 손해 보고 있다 이러는 거죠. 손해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성장에 해롭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금리 논쟁을 다시 시작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패드는 당분간 금리 동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이것을 반대하고요. 그래서 금리 논쟁 새로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트럼프 주장은 그 치열한 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글로벌 마켓에서 미국 제조업체들이 강달러로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성장도 지금 그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금리가 충분히 낮다면 성장률이 훨씬 높을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죠. 그래서 강달러 문제 해소하기 위해 금리를 경쟁국보다 더 낮춰야 한다. 근데 독일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니까 결국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주장입니다. 근데 저는 그 트럼프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반대합니다. 예. 연구하네요. 미국은 유럽과 달리 디플레 위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낮습니다. 실질 금리는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설사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내려도 강달러는 해소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성장 엔진이고 달러가 최고의 안전자산, 유일한 돈입니다. 달러가 유일한 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달러에는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값이면 엔, 유로 다 갖다 버리고 달러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강달러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 내려야 한다. 또 경쟁국들보다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 트럼프의 이 주장에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인베스트 인사이트, 지금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큰 손과 조막손. 큰 손과 조막손. 큰 손, 또 조막손. 이거는요, 처지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큰 손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가령 주식 매도할 때 양도세 낼 정도면은 큰 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의 기준은 코스피 시장에서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또는 종목당 15억 원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은 주식 양도소득세 냅니다. 팔 때 이익의 몇 프로 이렇게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율 1%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 슈퍼 큰 손이고요. 한 15억 원 정도, 한 종목당 15억 원 정도 굴릴 수 있다면 뭐 큰 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큰 손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지금 세금 강탈에 눈이 벌게져서 이제 돌아가고 있으니까 주식시장도 당연히 예외가 아닙니다. 세금 지금 엄청 뜯어가고 있는데 내년부터 큰 손들에 대한 주식 양도세율 또 올라간다는 겁니다. 현재 양도 차익의 20%인데요. 이게 내년부터는 과표를 세분화해 갖고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분은 25%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주가가 좀 올라서 이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 중심으로 큰손들은 일단 팔고요,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중 무역전쟁 긴장지수가 지금보다 더 높아져서 장이 출렁일 기미만 보인다면은, 그러면 큰손들은 이익 남은 종목 위주로 가차없이 매물폭탄 던져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 세금을 고려하면요, 배당은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배당 투자는 쪼막선돌이 하는 거죠.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요, 최근 한 5년, 6년, 7년 이 기간 동안 12월에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 순매수가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큰 손들이 집중적으로 팔고 새해맞이했다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지금부터, 지금 왜냐하면은 장이 상당히 지금 올라서 이익이 난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또 연말 배당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기사들이 또 분명히 올라올 테니까. 그러나 지금 시장은 계속 요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 원딜은 지금 김에 다 빠진 것 같고요. 긴장 지수가 새로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변곡점이 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것들 마이 같은 세력들 본질은 반미 세력, 반일 세력, 종북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스스로 공산주의가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토착 빨갱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요즘은 종북을 넘어서 졸북이 된 거 아닌가? 아예 북한 공산 집단들 쫄개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 세력들이 말이죠. 수십 년간 반미, 주한미군 철수, 반일 이렇게 꾀꾀거리면서 화염병이나 던지고 대모질을 하던 세력들 아닙니까? 할 줄 아는 게 화염병 만들고 조작질하고 사기질하고 거짓말하던 그게 쟤들 특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던 세력들이 지금 사기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서서히 한국, 미국, 일본 간 이 동맹을 망가뜨리려는 짓거리 골라서 할 거다. 그렇게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짓 하는 게 당연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미일 동맹 파괴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멀쩡하던 한일 관계 저것들이 청구권 협정 파기까지 들먹이면서 싸움질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일본이 경제 침략했다고 덮어씌우면서 일본과 전쟁하자고 죽창가 털면서 국민을 친일파 반일파로 편을 갈라서 싸움질 시키고 말이죠. 지소미아 시작할 때도 좀 마귀 같은 세력들이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쟤들이 정권 사기질해서 일단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번 상황을 핑계로 지소미아 폐기 카드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좋다고 콧노래 부르면서 지소미아 폐기할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폐기하면은 북공만 좋아하겠죠. 중공도 좋아할 거고요. 방위비 인상을 핑계로 반미 감정 부추겨서 한미 동맹도 더 망가뜨리려고 환장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방위비 50억 불 인상 주장은 지나치다고 보고요. 반에 반토막으로 깎아야 된다. 이런 제 의견을 이미 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좀 마귀 같은 세력들은 이 방위비 협상을 핑계로 반미 감정 부추겨서 한미 동맹을 더 망가뜨리는 것이 더 큰 목적이 있는 거 아닌지 매우 의심이 든다 이런 뜻입니다. 더 가관인 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노래 부르던 저 마귀 같은 것들이 어떤 늙은 것은 평양 가서도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 지시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쟤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보안법 위반 사범들 이게 바로 톱발의 대표 선수급들인데 모조리 사면하겠답니다 이거. 이 세력들이 더불어 지랄 난동당 물갈이 명분으로 대거 선거판에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골수 토착 발갱이들이 국회로 대거 진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거? 자유대한민국 확인사살하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쫙 끼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사면권도 남용하면은 직권 남용죄로 깜빵에 처박을 수 있습니다.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모두 역대 최악인 것으로 보이고요. 북공하고는 아예 쫄개 관계가 된 듯 하고요. 중공 따위한테는 얼굴도 못 도는 것 같고요. 도대체 한국이 지금 성한 곳이 남아 있습니까? 이 구역질하는 상황이 아직도 2년 이상이나 남았다는 게 지금 진짜 끔찍합니다. 김대중이 선거에 가까스로 이긴 거는 이회창 아들 병력 비리 새빨간 거짓말 퍼뜨리고 이것으로 가짜뉴스 거짓 선전 선동한 거 그거 아닙니까? 노무현이 선거에 가까스로 이긴 것도 이회창 아들 병력 비리 새빨간 거짓말 이거 재탕 해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대중이 노무현이 공통점은 정권을 결과적으로 사취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 결정 당시에 탄핵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진지하게 찾아봤으나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탄핵 당시에 산더미 같은 그 가짜뉴스에 댓글 조작하고 사기질하고 선전, 선동 완전 사기 탄핵에 정권 사기질 다시 한 거 아닙니까? 세월호는 불행한 해상 교통사고 아닙니까? 마귀 같은 것들이
이런 타인의 불행한 사고를 정권 사기질에 가짜뉴스 조작질에 활용을 하더니 이것을 다시 재탕, 삼탕, 사탕 하겠다고 합니다. 진짜. 징그럽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수사한다고 지랄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를 살인죄로 고소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소한 사람들 무고죄로 맞고소해서 철저히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역풍에 모조리 북으로 날아가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